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중소기업법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는 왜 법령일까요? 우리가 이제 경영지도사와 관련돼서 이제 법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어때요? 법령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과 관련돼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몇 개의 법률이 있느냐? 한 10개 법률이 있어요. 10개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몇 문제가 출제되죠? 아, 예.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잡을 때, 법을 우리가 잡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 뭐죠? 자, 법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자,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자로 쓰면 자, 삼수변에 뭐예요? 물이 흐른다. 삼수변에 물이 흐른다. 물이 가는 게 곧 뭐예요? 법이라는 겁니다. 자, 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을 것은 우리가 해석법학이에요. 해석법학. 자,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요거예요. 바로 자,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 개념. 우리가 개념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특히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제2조 바로 개념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줄 거 대표적으로 요 용어를 우리가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자, 영어를 모르면 우리가 영어 자체를 모르면 뭐예요? 법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잡아야 돼? 바로 체계를 잡아야 돼. 즉 흐름 법학이죠. 그래서 체계 법학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고 선생님 그러면 체계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예, 목차입니다. 목차를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제일 앞에 우리가 기본서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법령은 몇 개? 자, 법령과 관련돼서는 10개 법률이 있다. 10개를 우리가 체계를 잡고 먼저 확인을 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체계를 잡고 그러면 체계를 잡았으면 목차를 우리가 잡는 판국에 그게 또 하나의 목차 속에 목차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법 앞으로 경영지도자에서 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10개를 우리가 숙지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 법학을 잡으면 영어를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체계를 잡고 목차를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자, 법이 뭐예요? 법. 자, 법이라는 것은 법이 뭐냐? 그럼 법에서 이제 뭐가 우리가 탄생하게 되냐? 첫 번째. 자, 권한이 우리가 탄생하게 되죠. 자, 권리라는 것은 뭐냐? 권리라는 것은 권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동산 법학 개론에서 우리가 배울 때 법학 개론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 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개념을 잡아주고 권한이라는 의미를 잡아준다고. 그러면 권한의 의미를 반드시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권리라는 그러면 가까운 데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자, 중소기본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텐데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돼서 관계라는 게 나와요. 항상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 관계 속에서.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멀리에서 찾지 말고 바로 법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힘자가 바로 뭐냐? 힘력자겠죠. 그래서 우리 권리의 법적 성질이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법적 성질이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권리, 법력. 그래서 권리, 법력설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권리, 법력설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가까운 데서 우리가 찾으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권리를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요즘 우리 심각한 게 하나가 있죠. 요즘 보통 세대들한테 금일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금일 그러면 뭐라 금요일의 줄임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일은 당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해력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 해석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을 그러면 권능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통상 권리 능력의 줄임말이 아니냐? 이러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권한과 관련돼서 권한은 뭐냐? 자,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는 거, 권한. 그래서 권한의 대표적인 게 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또는 자격,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법에서 대표적으로 대리권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즉 권한이 됩니다. 자,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자,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은 법을 배우면서 기본 전제 요건으로 해서 깔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그래서 권리, 권능, 권한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권리와 관련돼서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들어가자고요. 자, 권리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권리. 자,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뭐냐? 자, 법률 관계. 자,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법률 관계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권리 의무가 그럼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로서 자, 권리 의무 상대편의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은 의무가 존재하죠. 그러면 권리 의무와 관계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탄생시키게 되죠. 자,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경우의 수가 뭐예요? 3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면 자, 의무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할 수도 있죠. 요 3가지 경우의 수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좀 우리가 치고 들어갈 거는 여기 한번 보죠. 자, 1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원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 자, 2번과 3번의 예의적 측면이겠죠. 대표적으로 2번과 관련돼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형성권의 개념을 탄생시켜요.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이죠. 이게 쌍방이거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형성권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 법인의 공고 의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인의 공고 의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개념을 위한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법인이 뭐예요? 법인. 자, 법인이 뭡니까? 법인이. 자, 법인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법인이 법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법인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찾고 들어가야 돼요. 자, 법이 주는 인격. 이게 법인이 되는 거야. 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법인과 관련돼서 창업일은 언제냐?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즉 등기를 갖춰야 돼요. 권리의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법인과 관련돼서 법인의 개념을 잡음으로써 법인이 뭐냐? 그러면 법이 주는 인격. 그게 바로 법인이야. 법이 주는 인격은 결론적으로 설립 등기를 바로 창업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법률 관계로서 그래서 법률 효과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형성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세 번째와 관련돼서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것 바로 법인의 공고 의무와 관련돼서 이 의미를 우리가 탄생시키고요. 자, 권리 의무보다 좀 작은 범위가 하나가 있죠. 뭘까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이게 바로 책임과 자, 임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책임과 임무의 관계는 바로 뭡니까? 직책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해서 임무,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상 책무라는 거야, 책무. 자, 우리 중소기업법에서 정부의 책무는 뭔가? 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뭔가?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책임과 임무의 관계는 직책에 대한 책임, 임무를 간단하게 책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책무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통령의 책무는 뭐냐? 대통령의 책무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이게 바로 대통령의 책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짝 손을 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 자유민주복지국가가 뭡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자유민주복지국가가 뭡니까? 자유국가면 자유국가고, 민주국가면 민주국가고, 복지국가면 복지국가지. 왜 하필 자유민주복지국가가? 이렇게 의미를 탄생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자유. 이거는 자유야, 자유. 요 복지라는 것은 평등이야, 평등. 자, 자유와 평등은 참 조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왜? 자유가 올라가면 평등이 깨져요. 평등이 올라가면 자유가 깨지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라는 게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뭐냐?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뭐예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나는 우리 대통령의 책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복지, 자유와 평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게 바로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의 책무, 정부의 중소기업법에 대한 정부의 책무는 뭔가?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책임과 임무를 합쳐서 책무. 그러면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이게 법률 효과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중소기업법령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그랬더니 식사하고 오셨다네. 그러면 뭐 드셨어요? 아, 시원한 동태탕 드셨다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동태탕을 이제 동태탕. 그러면 동태탕을 끓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해요? 동태라는 게 필요해. 뭐 파도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예, 맛있었다고요? 맛있다, 맛없다로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법이라는 것은 항상 요 구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살짝 바꿔줘야 돼. 이게 바로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요. 법적 마인드라고 그러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말.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말. 앞으로 이제 우리 경영 지도사가 되려면 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용어로 건져서 어사표시를 뭐예요? 똑바로 해. 어사표시를 명쾌하게 해주세요. 그럼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고 어사표시를 똑바로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법률 용어로 건지면 앞으로 어사표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법률 용어로 건져 봅시다. 그러면 동태탕이 뭐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오늘 배웠으니까 여자분도 우리 누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예요? 앞으로 동태탕 그러면 법률 요건. 오늘은 법률 요건을 뭐 잡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태탕을 행위해서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는 게 필요해.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라는 게 탄생하겠죠. 맛있다, 맛없다. 이게 바로 법률 효과라는 걸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보통 동태탕을 이루는 개개의 요건, 개개의 사실이 되는 거잖아. 동태탕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 이렇게 이게 그게 바로 법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바로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 돼.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이게 바로 원인이고 이게 결과의 관계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법률 효과의 원인은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의 결과는 바로 법률 효과다. 그래서 모든 법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잡고 간다고. 자, 중소기업 법령이라 무엇이냐? 이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겠죠. 자, 소목차를 잡을 때. 자, 중소기업 법령의 요건은 뭔가? 요건.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야.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겠는가? 그래서 효과라는 게 탄생하게 돼. 그래서 우리 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소목차로 의, 요건, 효과. 그래서 의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라는 거야. 자, chức무가 뭐냐? 책임과 임무. 그러면 여기보다 한 범위가 큰 게 뭐냐? 권리의 의무 관계야. 권리의 의무. 그러면 권리의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냐? 바로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는 즉 권리 의무 관계로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효과.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로병사. 자, 생로병사,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뭐예요? 병동이 되는 거잖아.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늙고 출생해서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 이게 바로 자, 생로병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객체에 있다는 답이 뭐가 되느냐? 자, 덕실 변경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덕실 변경이 뭐냐? 바로 변동이 되는 거야. 변동.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과 관계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가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법을 배우게 되면 기초는 정립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이제 출발한다면 10개다. 10개 법칙이 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요거겠죠. 기본이 된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씩 짚고 들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제1장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절차법이 됩니다.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 또 이런 게 탄생하게 되네요. 자, 절차법이 뭡니까? 형식의 의미가 있어. 형식. 절차라는 것은 형식. 자, 실체법은 뭘까요? 내용적 측면이야. 내용적 측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차법은 뭐예요? 절차법은 형식적 측면이고, 그러면 실체법과 관련돼서는 내용적 측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실체법은 뭡니까? 바로 민법이 돼. 민법이 바로 실체법이 돼요. 그러면 민법은 사인 간을 규율하는 관계로서 규율하는 관계, 즉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 되고,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자, 대표적인 절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대가 있고 중이 있고 그러면 소모에 대해서 소기업이 있을 거고 중기업이 있을 거고 대기업이 있을 거고 요걸 합치니까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럼 중소기업은 어때? 사회적 약자야. 그래서 대기업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이게 바로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하나의 테마,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기업이라는 것은 소기업을 제한 나머지를 바로 중기업이 되겠죠. 이걸 합치니까 중소기업법이 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게 중소기업 기본법이 돼. 자, 절차법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목적. 왜 중소기업 기본법을 우리가 규정하게 되느냐? 이 법의 당위성은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목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의 대전제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의 대전제 요건은 이게 바로 아까 자 헌법의 목적은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거야. 복지국가.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뭐예요? 자 조화를 시키는 게 이게 헌법의 대전제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법의 대전제 요건 목적은 뭐냐? 바로 제1조에 규정해 놓는다. 이 법은 어떠한 목적으로 규율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다져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 나오면 이제 제2조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가장 기본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정리가 탄생하게 돼. 그래서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목차를 외워두고 제1조는 목적이요. 제2조는 용어가 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 그건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규정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겠죠. 법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규칙이 있겠죠. 시행규칙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최상위 법률이 헌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이야. 그러면 중소기업 법령은 대체적으로 크게 또 몇 조로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28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법률이. 자, 시행령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18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법의 법원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28개 조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시행령과 관련돼서 기본 시행령과 관련돼서 18개 조문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28개 정원 관련돼서 그러면 최근에는 뭐냐? 2020년 자 11월 자 25일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바뀐 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타법 개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창업지원법과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법 7조 자 7조와 관련돼서 하나가 뭐예요? 여기는 자 17조와 관련돼서 우리 타법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제 뭐 청년 자 되게 길어요. 청년기본법이라고 우리가 한번 청년기본지원법이라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원법 야칭. 자 청년지원법과 관련돼서 17조 타법이 개정됨으로써 여성 장애인 옆에 뭐가 추가됐느냐? 바로 청년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성, 장애인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관련돼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17조와 관련돼서 한번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고 뭐 크게 변동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씩 잡아보고 여기와 관련돼서도 그래요. 자, 하여튼 자 단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자, 처음에 이제 장애우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애자.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으로 우리가 명칭이 바뀌었죠. 자, 이것도 변천의 역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우. 앞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장애자 이거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장애인이라고 쓰라고. 장애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7조와 관련돼서 청년지원법과 관련돼서 청년, 여성, 장애인 이렇게 이제 지원과 관련돼서 자 17조와 관련돼서 추가가 됐다라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한 4-5문제 많이 출제되면 5문제 그래서 뭐 적게 출제되면 4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예,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차와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숙지해놓고 들어가라고. 자, 목차와 관련돼서 제1절과 관련돼서 일반사항이 뭘까요? 바로 좋아요. 이 부분이 이제 총칙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총칙. 자, 그러면 일반 사항과 관련돼서 총칙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과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중소기업과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용어 정리가 되겠죠. 일반 사항에서. 그래서 제1절 일반 사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의 적용 기간과 얘가 언제까지 적용을 해주고 언제 유효 기간을 어떻게 줄 건가? 그러면 제4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범위 기준은 범위를 정해놔야 이 사람의 적용 방법을 되게 주겠죠.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대규모 기준이에요. 규모 기준이 있어요. 규모 기준과 독립성을 어떻게 줄 건가? 그래서 규모의 기준과 독립성의 기준을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5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합계획.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시책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요. 시책. 시책이라는 것은 뭐야? 자, 정책을 시행한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시책. 그래서 이거 이제 시책. 여기 시책이야.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을 시행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걸 시책이라고 그래요. 시책. 그래서 시책.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저 계획의 시체는 어떻게 될 건가? 바로 시책. 자, 그래서 시행과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을 바로 시책을 간단하게 해서 시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거, 계획은 우리가 짱이 잡아줘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법에 갔으니까 로마 알파벳 하면 로마법, 그렇죠? 자, 그러면 게르만법에 하면 게르만법 의미를 우리가 따져야죠. 그러면 중소기업법에 와서 제일 짱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앞으로 중기부 장관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등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계획을 짜려면 이제 심의회 구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7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건가? 실태조사가 돼야죠. 실태조사가 돼야 계획적인 수립을 제안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심의회의 결정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8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중기부 장관이 우리가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돼서 영어는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죠. 제10절 뭐예요? 기타의 시책으로 우리가 나요. 시책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가 바로 기타의 시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목차부터 우리가 따져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제1절 정책. 중소기업자의 범위, 기간, 이해기간. 자, 중소기업의 법의 기준, 적용 방법,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그래서 정책 심의회, 자, 심의회, 그 다음에 실태조사, 그 다음에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그래서 기타 시책. 일단 목차, 이걸 1절과 10절과 관련돼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목차를 우리가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하나씩 조문 구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 절차법이라는 것은 별 재미가 없어요. 절차라는 것은 우리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도 이해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암기가. 자, 그러면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 사항과 관련돼서 이제 총칙 부분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목적은 뭐냐? 자, 중소기업이 주체니까 나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한 시책의 시책. 아까 정책과 실행을 바로 시책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제1조와 관련돼서 목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체는 뭡니까? 자, 중소기업이 나갈 방향이야. 방향가. 자, 중소기업 기본법이니까 첫 번째.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과 시행이 필요하겠죠.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은 이제 현대판 법률은 이거예요. 조화라는 거야. 조화. 그러면 조화적인 측면이고. 자,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거야. 약자. 자,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싹을 잘 보호해 두듯이 우리가 이제 대중소와 관련돼서 대중소. 그러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과 관련돼서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예요? 대기업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쳐 중소기업으로서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우리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이란 이렇게 적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상한가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종업원 자수가 20명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적 사전을 찾으면 종업원 자수 20명가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건설업은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건설업 계통은 종업원 자수가 330명과 동시에 자본금은 5번 이하일 때 이때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많은 것을 보호해 주겠죠. 자, 대기업을 토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10개 법률이 있어요. 그럼 10개 법률과 관련돼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벤처기업법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에 나갈 목적으로 이러면 틀리겠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키워드를 잡고 탄생해야 돼.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1조와 관련돼서 목적과 관련돼서는 왜 배우는지를 당위성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법 제1조와 관련돼서 1조의 내용이죠. 1조의 내용이니까 중소기업의 목적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의 책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이거는 자, 3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법 3조부터 4조까지 자, 정부. 자, 지방자치단체. 자, 중소기업자의 책무는 뭐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책임과 임무가 바로 책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임무라는 것은 앞에 직책이 붙겠죠. 자, 직책에 따른 책임과 임무, 이걸 바로 책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밑에 이런 단어들도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관의 의미를 꼭 한번 잡아두라고. 부관. 자, 그러면 자, 부관이 뭐냐? 그러면 부관이지.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부관이라는 것은 자,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걸 부관이라고 그래. 부관과 관련돼서. 그래서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게 바로 부관이 됩니다. 자, 부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대표적으로 조건이 있고요. 자,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 부담도 일종의 부관입니다.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이 바로 부관으로서 자, 조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조건, if, 만약에 유행가도 있죠. 만약에 이런다면 if 만약에 이번 경영 지도사에 합격한다면 취직을 바로 시켜주겠다. 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게 바로 정지 조건이죠. 자, 기한과 관련돼서 시작했어요. 시기부, 마쳤어요. 정기부. 자, 그러면 경영 지도사를 몇월 3월 자, 4월부터 시작하여 자, 그러면 4월까지 마친다. 합격해서 마무리한다. 내년 4월까지. 이게 바로 바로 시기부고, 이게 바로 종기부가 되겠죠. 그럼 시기부와 종기부와 관련돼서 이 기간이 뭐냐? 바로 이거는 기한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간이 된다는 것. 이것도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기한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귀한가, 기간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관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있다. 이 정도는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래서 부관 요 의미를 잡고 부관의 종류는 조건과 기한과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기한하고 기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주시고 요 시작과 관련돼서 요거 시작 발생이겠죠. 맞을죠. 오메이 되고요. 요 시기와 관련돼서 꼭 작성해 줄 거. 우리 처음 초창기 택시가 바로 시발 택시가 됩니다. 최초의 우리의 택시는 시발 택시가 돼요. 그래서 시발 택시가 되고요. 그럼 부관과 관련돼서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래서 부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 지도사가 된다면 그래도 조건과 기한과 부담, 부관의 종류를 잡고 부관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으로서 부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직책에 따른 책임과 임무는 뭐냐? 너 정부는 뭐 할 거냐? 정부의 책무는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정부야. 자, 지방자치단체야. 단체와 관련돼서 자, 정부의 시책과 책무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그럼 얘도 시책이 나올 거고 얘도 시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웃 나가는 거 이 조화를 또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간다 인풋 들어간다 뭐예요? 아웃풋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책무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관계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요 관계가 또 형성이 되겠죠. 정부의 시책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책무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자의 책무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3조 4와 3조부터 4조까지의 관계를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정부와 지방자치의 책무, 정부입니다. 정부는. 자,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된다.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중기부 장관이 정부에 대해서 시책을 세우겠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요.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자체적인 어떠한 특수성이 있겠죠. 3번과 관련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 시책을 연계하여 인풋과 아웃풋 여기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캔이냐 머스트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과 자, 머스트에 대해서는 한번 잡아야 돼요. 캔은 할 수 있다. 머스트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 must. 이런 것들을 절차법과 관련돼서 특히 중요한 것은 캔이냐 must냐 이런 것도 한번 조문과 관련돼서 읽어보실 때 꼭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읽어두셔야 돼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자의 책무는 뭐냐? 자, 중소기업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책을 베풀어 줄 테니까 너 중소기업자는 뭘 해야 돼? 기술 혁신을 시켜야지.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빨리 태어나서 뭐예요? 올라가야죠. 어디로 올라가요? 대기업으로 올라가든지 확보하고 자, 투명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요. 자,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정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복지 정진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복리죠. 복리. 그렇죠.
이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자 사업에 관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실적을 실시해서 협력해야 된다. 야, 중소기업자, 너 딴짓 하지 말고, 자, 1번과 2번에 대해서 하고, 자, 그러면 시책과 관련돼서 협력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협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력하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1절과 관련돼서 2절과 관련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의 책무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3조, 4조에 관련돼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관련돼서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법을 읽어 나가야 되는가? 체계법학과 체계를 잡으면서 목차를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차를 하나씩 보다 외워놓고 그 수법을 본 과정에서 하나씩 나무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건 그러고 나서 이제 치고 들어가면 돼요. 자,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게도 출제되는 거 조금만 하면 우리 25개에서 주문이 한두 개 틀리고 만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사려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저랑 함께 우리가 힘차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 중소기업 기본 영어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 둘째 시간은 영어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오시죠.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